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등산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남편이 하도 가자고 해서요. 이렇게 나오니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분도 만나고요. 경치가 정말 좋네요. 네, 같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시작이었다.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반. 김수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깨는 습관이 된 지 오래였다. 옆자리에서는 남편 박재훈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찬 공기가 맨발을 스쳤다. 거실로 나와 보일러를 켜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어제 저녁에 미리 씻어둔 쌀이 채반에 담겨 있었다. 밥을 안 치고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김치찌개가 남편 입맛에 맞지 않아 요즘은 된장국을 더 자주 끓였다. 그릇을 꺼내고 수저를 놓고 물컵을 채웠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의 식탁에서 수지는 자신이 가장 편안했다. 6시 30분. 재훈이 세면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 차림의 남편이 식탁에 앉았다. 고등어 또 구웠어? 어제 장볼 때 싱싱한 게 있어서. 재훈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뉴스가 흘러나오는 TV 앞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다. 결혼 23년. 대화는 점점 줄었지만 그것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수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응. 반찬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재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입에 넣었다. 수지는 그의 옆모습을 보았다. 언제부턴가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턱선이 예전보다 무거워졌다. 50대 중반. 대기업 부장. 성실한 남편. 아무 문제 없는 가정. 재훈이 현관문을 나서고 수지는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보았다. 2월의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다. 봄은 아직 멀었다. 등산을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이었다. 요즘 건강검진 받으면 자꾸 뭐가 나와. 운동 좀 해야겠어. 수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주말마다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것보다 산을 오르는 게 훨씬 나았다. 등산복을 사주고 등산화도 장만했다. 재우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푸른 산악회에 가입했다. 처음 몇 주는 혼자 다녔다. 주말 아침 일찍 나가서 오후에 돌아왔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땀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남편을 보며 수지는 안심했다. 오늘은 어디 갔어? 북한산. 사람 진짜 많더라. 힘들지 않아? 괜찮아.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그러다 어느 날부터 재훈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늘 산악회 사람들이랑 같이 갔어. 그래. 어떤 사람들이야? 다들 괜찮아. 나이도 비슷하고. 한 분은 변호사고 또 한 분은 약국하시고. 부인들도 같이 다녀. 응. 부부 회원들도 있고 혼자 오는 사람들도 있고. 수지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의 말을 곱씹었다. 등산을 같이 다니는 사람들. 별일 아닌 것 같았다. 건강도 챙기고 친목도 다지는 일. 좋은 일이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재우는 한 달에 2~3번씩 산악회 모임에 나갔다. 평일 저녁에도 가끔 모임이 있다고 했다. 등산 후 회식, 산악회 총회, 신년 모임. 수지는 늘 그렇듯 저녁상을 차려두고 기다렸다가 남편이 안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혼자 먹었다. 미안. 오늘 모임이 좀 길어져서. 괜찮아. 술 많이 마신 거 아니지? 아니야. 거의 안 마셨어. 재훈의 목소리는 밝았다. 어쩐지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다. 수지는 그게 등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2월 중순 산악회에서 설악산 1박 2일 산행이 계획되었다. 주말에 설악산 간다. 이 추운데? 겨울산도 나름 운치가 있대. 걱정 마. 다들 베테랑이야. 수지는 가방을 꾸려주었다. 따뜻한 내복, 여벌 양말, 핫팩. 남편이 짐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문득 외로움 같은 것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재훈이 집을 나섰다. 수지는 혼자 남은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드라마를 보다 잠들었다. 일요일 오후에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내려오는 중이야. 조심해서 와. 응. 저녁 늦을 것 같아. 회원들이랑 저녁 먹고 가기로 했어. 전화를 끊고 수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햇빛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마루를 밝혔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았다. 재훈이 설악산에서 돌아온 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정확히 뭐라 말할 수는 없었지만 표정이 조금 더 밝아졌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 저녁 먹을 때도 가끔 미소를 지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아니. 그냥. 재훈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다시 밥을 먹었다. 3월이 되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재훈의 외출은 더 잦아졌다. 평일 저녁, 주말 오전, 가끔은 점심시간까지. 오늘 점심에 산악회 사람들 만나. 점심에도 만나? 응. 근처에서.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질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다. 그냥 이상한 느낌. 막연한 불안.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재훈은 그날 오후 늦게 들어왔다. 얼굴에 미세한 홍조가 있었고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수지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재훈은 금방 잠들었다. 수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혹시, 설마, 아니겠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민희는 재훈을 처음 본 날을 기억했다. 작년 가을, 북한산 100군데 코스. 산악회 정기 모임이었다. 민희는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 남편은 산악회 총무였고 민희는 남편 손에 이끌려 억지로 나왔다. 당신도 좀 나와.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난 등산 별로야. 그래도 한 번쯤은. 정상 근처에서 쉬는 시간에 민희는 재훈을 봤다. 정장을 벗은 듯한 단정한 인상. 조용히 물을 마시며 풍경을 바라보는 뒷모습. 그는 혼자였다. 저분은 누구예요? 아, 박 부장님? 최근에 들어오셨어. 대기업 다니시는데 되게 성실하셔.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그날 이후 모임에서 자꾸 재훈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늘 조용했고 많이 웃지 않았고 말수가 적었다. 다른 남자들처럼 떠들거나 과시하지 않았다. 그게 민희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민희의 결혼 생활은 15년째 권태기였다. 남편은 착했지만 재미없었고 대화는 늘 생활비와 아이들 이야기뿐이었다. 40대 후반. 더 이상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악산 1박 2일 산행 때 민희는 처음으로 재훈과 제대로 대화를 나눴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저는 사실 등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편이 자꾸 나오래서요. 재우는 미소를 지었다. 민희는 그 미소가 따뜻하다고 느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부인은 안 같이 다니세요? 아내는 등산 안 좋아해서.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의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가 보였다. 민희도 반지를 끼고 있었다. 둘 다 유부남 유부녀. 안전한 거리. 그날 밤 산장에서 민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민희는 핸드폰을 켜서 사납게 단톡방을 열었다. 재훈이 올린 풍경 사진이 있었다. 설악산 정상에서 찍은 일출. 민희는 그 사진에 하트 이모티콘을 눌렀다. 그게 시작이었다. 3월 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재훈은 점점 더 자주 외출했다. 평일 점심, 퇴근 후, 주말. 이유는 늘 있었다. 회사 회식, 산악회 모임, 등산, 친구 만남. 수지는 거짓말을 감지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점점 멀어지는 느낌만 받았다. 재훈과 민희는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산악회 모임 후 커피 한 잔. 점심시간에 식사 한 끼. 대화의 주제는 일상적이었다. 가족 이야기, 직장 이야기, 취미 이야기.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나이 들면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그래요.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고. 재훈은 민희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서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다. 집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것. 집사람은 요즘 뭐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별말 없고 외로우시겠네요. 외롭죠. 재훈은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자신이 정말 외로웠다는 걸 깨달았다. 4월이 되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었다. 커피숍에서 호텔 라운지로, 라운지에서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장소는 점점 은밀해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희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근데 멈출 수가 없네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희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민희는 손을 빼지 않았다. 5월 어느 날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강남의 작은 호텔. 재훈은 죄책감과 흥분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민희의 몸을 안는 순간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민희가 재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수지는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었다.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회사 회식. 늦을 것 같다. 수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반찬은 맛이 없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다. 수지는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6월 초 민희의 딸이 대학 입시 상담을 받으러 왔다. 엄마, 나 주말에 학교 가야 돼. 알았어. 민희는 딸의 얼굴을 보았다. 19. 청춘. 순수한 눈빛. 민희는 갑자기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날 밤 민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다. 15년을 함께 산 남자. 아이 둘을 낳아 키운 남자.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닌 남자. 민희는 핸드폰을 켰다. 재훈과의 카톡방. 수백 개의 메시지.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오늘 만나자는 말. 민희는 핸드폰을 끄고 천장을 보았다. 다음 날 재훈을 만났을 때
민희는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재우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다. 갑자기 왜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거잖아요. 알긴 하는데 요즘 애들 보면 죄책감이 들어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재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요. 근데 이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민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재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요. 민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손은 빼지 않았다. 7월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지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세탁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강남의 한 호텔. 객실 요금. 이틀 전 날짜. 수지는 영수증을 들고 한참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확신으로 바뀌었다. 재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수지는 세탁기 앞에 주저앉아 영수증을 다시 보았다. 날짜, 금액, 호텔 이름. 모든 게 선명했다. 어떻게 하지? 수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재우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수지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23년을 함께 산 얼굴. 이제는 낯선 얼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다. 잘 먹겠습니다. 재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물어보고 싶었다. 누구냐고, 왜 그러냐고, 나한테 뭐가 부족하냐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재훈이 출근하고 수지는 혼자 집에 남았다. 거실을 걸었다. 주방으로 갔다. 침실로 갔다. 모든 공간이 낯설었다. 20년 넘게 살던 집이 처음 온 곳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남편의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 명함, 볼펜. 그리고 제일 아래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을 펼쳤다. 재훈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 날짜와 장소, 간단한 문장들. 3월 15일 가로수길, 민희와 점심. 4월 2일 강남역 영화 관람. 5월 20일 호텔. 수지는 수첩을 덮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다 봐버렸다. 민희.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수지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을 차리고 저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재훈과 마주쳐도 평소처럼 대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보았다. 23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신혼 시절의 설렘, 아이를 기다리던 시간, 유산 후의 슬픔, 남편의 승진을 함께 기뻐하던 날.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아니,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때는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변한 걸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마음이 나를 떠난 걸까? 수지는 거울 앞에 섰다. 50대 중반의 얼굴, 주름, 흰머리, 처진 눈꺼풀. 더 이상 젊지 않은 여자. 그래서 다른 여자를 찾은 거야? 수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7월 셋째 주 어느 날 수지는 결심했다. 끝까지 확인하기로. 재훈이 오늘 저녁 산악회 모임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수지는 답장을 보냈다. 응, 조심해. 그리고 재훈의 핸드폰 위치를 확인했다. 예전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서로의 위치를 공유해둔 것이 있었다. 재훈은 아마 그것을 잊었을 것이다. 위치는 강남의 한 호텔 근처였다. 수지는 택시를 탔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다. 로비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9시 1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재훈이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재훈과 여자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다. 수진을 보지 못했다. 수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호텔 입구에서 여자가 재훈의 팔에 기댔다. 재훈이 여자의 어깨를 안았다. 수지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로비를 나와 찬 공기를 마셨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있었다. 11시쯤 재훈이 들어왔다. 다녀왔어. 응. 저녁 먹었어? 응. 재훈은 샤워를 하러 갔다. 수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8월 수지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을 원하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사진, 뭐든지요. 수지는 준비해간 자료를 내밀었다. 영수증, 수첩 복사본, 위치 기록 캡처. 변호사는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충분합니다. 상대 여자에 대한 정보는 있으세요? 이름만 알아요. 민이라고. 더 알아내야 합니다. 성, 나이, 직업, 주소. 가능하면 상대 여자의 배우자 정보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와 수지는 재훈의 핸드폰을 조사하기로 했다. 밤늦게 재훈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켰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아직 바뀌지 않았다. 카톡을 열었다. 민이라는 이름의 대화방. 수지는 스크롤을 내렸다. 수백 개의 메시지.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만나자는 약속.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당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메스꺼움이 올라왔다. 샤워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멈췄다. 수지는 서둘러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갔다. 재훈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왜 앉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재훈은 침실로 들어갔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있었다. 여보, 민희가 남편을 그렇게 부른다. 마치 자기 남편인 것처럼. 수지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며칠 후 수지는 탐정을 고용했다. 상대 여자의 신상과 남편 정보를 알아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보고서가 왔다. 강민희 48세 전업주부. 남편 정민수 52세 약사. 슬아의 자녀 둘. 아파트 주소, 차량 번호, 일상 동선. 수지는 보고서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민희도 유부녀였다.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는 여자. 수진과 똑같은 처지의 여자. 그렇다면 민희의 남편도 모르고 있겠구나. 수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9월 첫째 주 수지는 재훈에게 말했다. 이야기 좀 하자. 재훈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이야기? 우리. 재훈의 표정이 굳었다. 우리가 뭐? 수지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재훈은 봉투를 보았다. 뭐야 이게? 열어봐. 재훈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출력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미니 씨 잘 지내? 재훈은 입을 다물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쯤. 왜 아무 말 안 했어?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 증거도 모으고 준비도 하고. 재훈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수지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23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호텔 가고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쩌다 호텔을 가? 어쩌다 손을 잡아? 어쩌다 사랑한다고 말해?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은 심호흡을 했다. 진정하려고 애썼다.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우리 더 이상 의미 없잖아. 수진아, 진정해. 이야기 좀 해보자. 이야기는 끝났어. 변호사한테 서류 받아놨어. 여기 서명해. 수진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 재훈은 서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싫어. 이혼 안 해. 왜? 민이랑 살고 싶지 않아? 그건 착각이야. 나 정신 못 차렸던 거야. 1년 넘게. 재훈은 말문이 막혔다. 수지는 일어섰다. 생각할 시간 줄게. 일주일 후에 답 들을게. 수진아. 그리고 그 여자 남편한테도 알릴 거야. 정민수 씨, 약사시지? 우리 남편이랑 부인이 바람났다고. 재훈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다. 그건 하지 마. 제발. 왜? 나만 당해야 해? 수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재훈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며칠 후 민희는 남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와줘. 왜? 무슨 일 있어? 이야기할 게 있어. 민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저녁 6시 남편이 일찍 퇴근했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무슨 일이야? 남편은 봉투를 꺼냈다. 민희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았다.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데? 열어봐. 민희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과 서류가 들어 있었다. 민희와 재훈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보고 웃는 사진. 누가? 박재훈 씨 부인이 보냈어. 어제 우리 약국으로. 민희는 입을 다물었다. 박재훈이 누구야? 산악회 사람. 산악회 사람이랑 왜 호텔을 가?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애들을 키웠는데, 미안하다고? 민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언제부터야? 올해 봄부터? 봄부터? 그럼 반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정말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짐 싸. 뭐? 짐 싸서 나가. 당장. 여보. 나 지금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나가. 민희는 울면서 침실로 갔다. 짐을 쌌다. 옷까지 몇 벌, 세면도구. 손이 떨려서 제대로 쌀 수가 없었다. 집을 나올 때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왔다. 엄마,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 짐은 왜? 민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거리에 홀로 서서 민희는 눈물을 흘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혼 서류 보냈어. 서명해서 보내. 민희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재훈 씨, 저 지금 큰일 났어요. 남편이 다 알았어요. 한참 후 답장이 왔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부인이 다 알아냈어.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민희는 주저앉았다. 재훈의 일상은 무너졌다. 수지는 별거를 시작했다. 집을 나가 친정어머니 집에서 지냈다. 재훈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처음엔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간섭받을 일도 없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외로움이 밀려왔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은 비어 있었다. 저녁에 들어와도 불이 꺼진 집.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다. 재훈의 책상 앞으로 지나가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 부장님 이혼한대. 바람 피웠대요. 아, 진짜? 그렇게 안 보였는데. 재훈은 시선을 피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다. 예전에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이 슬그머니 피했다. 인사팀에서 불러갔다. 박 부장님, 최근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신 것 같던데. 아, 그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혹시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승진 심사에서도 탈락했다. 평소라면 당연히 올라갔을 자리였다. 인사팀장이 조용히 말했다. 개인 문제가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희와도 연락이 끊겼다. 처음 며칠은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점점 답장이 뜸해졌다. 민희도 자기 문제로 정신이 없을 것이다. 재훈은 혼자 술을 마셨다. 집에서 홀로 소주병을 비웠다. 취해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취했어? 응. 근데 진심이야. 나 정말 잘못했어. 알았어. 내일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다. 재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누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10월,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다. 법원 조정실. 재훈과 수지는 조정위원 앞에 앉았다. 각자 변호사를 대동했다. 재산 분할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수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현재 아파트 시세 12억, 예금 4억, 주식 1억, 총 15억 정도 되는데 유책 배우자이므로 6대 4로 분할을 요구합니다. 재훈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너무 과도합니다. 5대 5가 적절합니다. 유책 사유가 명백한데 5대 5라니요. 게다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조정은 결렬됐다. 재판으로 넘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사진. 재훈은 변명할 수 없었다. 판사는 수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산은 6대 4로 분할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훈은 아파트를 팔아야 했다. 수진이 절반 이상을 가져갔고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내고 나니 남은 돈이 얼마 없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10평 남짓한 공간.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에서 이곳으로. 재훈은 텅 빈 방에 앉아 있었다. 짐은 몇 개 되지 않았다. 옷가지, 이불, 노트북. 그게 전부였다. 회사에서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었다. 점심시간에 혼자 먹고 퇴근 후에도 혼자 집으로 갔다. 회식 자리에 불러주지 않았다. 어느 날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장님,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아.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재호는 자리로 돌아왔다. 컴퓨터 화면을 보았다.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핸드폰을 켰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밥은 먹었어? 한참 후 답장이 왔다. 응. 짧은 대화. 예전 같지 않은 차가운 문장. 재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11월 원룸에 앉아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TV에서는 가족 드라마가 나왔다. 재호는 채널을 돌렸다. 창밖을 보았다. 다른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모습이 보였다. 재호는 커튼을 쳤다. 핸드폰을 켰다. 연락처를 훑어보았다.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수진과 이혼 소식을 들은 후 연락이 뜸해졌다. 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 답장은 없었다. 재호는 소주를 꺼냈다. 혼자 마셨다. 한 병, 두 병. 취했다. 거울을 보았다. 초췌한 얼굴, 수척해진 몸. 50대 중반의 남자. 혼자 사는 남자.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재호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12월 회사에서 송년회가 있었다. 재호는 참석하지 않았다. 집에 혼자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여보세요. 이혼 서류 최종 확인됐어. 다음 주에 등본 나와. 그래. 잘 지내. 너도. 전화가 끊겼다. 재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었다. 사람들은 코트깃을 세우고 빠르게 걸어갔다. 재호는 문득 수진이 생각났다. 추운 날이면 늘 따뜻한 국을 끓여주던 수진.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기다려주던 수진. 이제는 없다. 재호는 눈물을 흘렸다. 50대 중반 남자의 눈물. 아무도 보지 않는 원룸에서 혼자 흐르는 눈물. 같은 시각 수진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수진아,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요즘은 가벼워 보여.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이혼 후 수진의 삶은 천천히 변했다. 처음엔 힘들었다. 23년 결혼 생활의 무게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반복해서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수지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크지 않지만 깨끗한 공간. 자기만의 공간.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다. 공원을 걸으며 가을 공기를 마셨다. 친구들을 만났다. 오랜만에 웃었다. 영화를 보고 전시회를 갔다. 수진아, 취미 생활 같은 거 해봐. 요가라든지. 요가? 나이 들어서? 무슨 소리야? 지금부터가 시작이지. 수진은 요가 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살아 있었다. 수지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끝났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 12월 수지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을 초대했다. 새 출발 축하해. 고마워.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수지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새로운 시작.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듬해 2월 수지는 마트에서 재훈을 마주쳤다. 장을 보던 중이었다. 채소 코너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 재훈이 보였다. 그도 수진을 봤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다. 재훈이 먼저 다가왔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 재훈은 수진을 보았다.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새 옷을 입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그래. 좋아 보여. 고맙습니다. 재훈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수지는 카트를 밀었다. 그럼 저는 잠깐. 재훈이 수진을 붙잡았다. 커피 한잔 할까?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수지는 망설였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마트 앞 카페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커피잔이 놓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요. 회사 다니고 집에서 쉬고. 친구들은 만나? 가끔요. 재훈은 커피를 마셨다. 수지는 재훈을 보았다.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나는 많이 힘들었어. 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랬겠죠.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어. 그때로. 과거는 돌아갈 수 없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 근데 혹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수지는 재훈을 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23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이 된 사람. 안 돼요. 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재훈은 눈물을 참았다. 미안해. 알아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다예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지내세요. 건강하시고. 너도. 수지는 카페를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재훈은 홀로 앉아 수진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곧게 서서 걸어갔다. 흔들리지 않는 걸음. 재훈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차가운 커피. 쓴맛. 3월, 재훈은 수진에게 편지를 썼다. 수진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래 고민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다. 정말 미안해. 23년을 함께 산 당신을 배신한 것, 당신의 헌신을 가볍게 여긴 것,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나는 권태로웠다고 변명했었지. 외로웠다고, 공허했다고.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야. 당신도 똑같이 외로웠을 텐데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았잖아. 미니와의 관계는 끝났어. 오래전에 끝났어. 그녀도 나만큼 힘들어했고 결국 우리는 서로를 파괴했을 뿐이야. 지금 나는 혼자 살아. 작은 원룸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불이 꺼져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이 비어 있고 그때마다 당신 생각이 나. 당신이 차려준 아침밥, 당신이 빨아준 옷, 당신이 정리한 집. 그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 하지만 당연한 건 없었어. 전부 당신의 사랑이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그저 용서받고 싶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다면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디 행복하길.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 재훈. 수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창밖을 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었다. 수지는 편지를 접었다. 서랍에 넣었다. 며칠 후 수지는 재훈에게 답장을 보냈다. 재훈에게 편지 잘 받았어. 용서해. 정말 용서해. 당신이 저지른 일을, 나한테 준 상처를 전부 용서해.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야.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만 당신에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당신과 함께한 23년이 전부 나쁜 기억은 아니야. 좋았던 때도 있었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어. 그 시간들은 소중해.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건강하게 잘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수진. 재우는 답장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용서받았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 재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조용히 받아들였다. 민희는 이혼 후 혼자 살았다. 남편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갔다. 민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 딸이 말했다. 엄마, 왜 그랬어? 민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우리도 힘들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딸은 울었다. 민희도 울었다. 아들은 민희를 보지도 않았다. 고개를 돌리고 창밖만 보았다. 민희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유부녀가 바람을 폈다는 소문.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민희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밤에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랬을까? 처음엔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바빠서, 대화가 없어서, 여자로 보이지 않아서.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다. 진짜 이유는 욕심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사랑받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이 모든 걸 망쳤다. 민희는 재훈을 원망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재훈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둘 다 가해자였다. 4월, 민희는 전 남편을 만났다. 무슨 일이야? 아이들. 좀 더 자주 보게 해줄 수 없을까? 전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애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제발. 나 정말. 민희 씨. 전 남편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거야. 가정을 버린 건 당신이고 아이들을 외면한 것도 당신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민희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전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살아.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민희는 홀로 카페에 남았다.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가족끼리 걷는 모습, 연인끼리 손잡고 가는 모습. 민희는 자신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다. 그리고 그걸 스스로 버렸다는 걸. 민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차가운 커피, 쓴맛. 6월, 수지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오래전부터 꿈꾸던 일이었다. 이혼 재산 분할금으로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인테리어를 직접 골랐고 메뉴도 직접 만들었다. 카페 이름은 봄 다시. 개업 첫날 친구들이 찾아왔다. 수진아, 축하해. 고마워. 진짜 예쁘다. 내가 직접 다 한 거야? 응. 하나하나 골랐어. 카페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손님이 들어왔다. 커피를 주문했다. 수진은 정성껏 커피를 내렸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수지는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거리를 물들였다. 수지는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셨다. 따뜻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에게서 온 문자. 오늘 수고했어. 카페 대박 나자. 수지는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너도 잘 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수지는 카페를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만든 공간, 내가 선택한 삶.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 수지는 일어나 불을 끄고 카페를 나섰다. 거리를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떠 있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수지는 혼잣말을 했다. 집으로 걸어가며 수지는 생각했다. 배신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 가볍게 여긴 선택은 무거운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견딘 사람은 다시 일어선다. 무너졌어도 깨졌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봄은 반드시 온다. 추운 겨울을 견디면 따뜻한 봄이 온다. 수지는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 나만의 공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카페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위해 사는 삶.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한 밤이었다. 어딘가에서 재훈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후회와 외로움 속에서 어딘가에서 민희도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하지만 수지는 평안했다. 왜냐하면 수지는 알고 있었으니까. 행복은 배신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한 마음 위에서만, 단단한 발걸음 위에서만 행복은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킨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머물렀다. 내일은 또 다른 봄이 올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온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봄은 반드시 온다. 겨울을 견딘 사람에게. 그리고 나는 다시 봄을 맞이할 것이다.